어,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상황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그려볼까요? 이것이 이제 가재울 뉴턴,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그래서 구역구역별로 재개발이 진행이 됐었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 구역에는 과거에 생각해보면 과거의 단독주택이라든가 기타 열악한 환경에서 아파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바뀌는 과정에 분명히 가치가 상승될 거니까 가격은 올랐겠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면은 돈을 많이 풀잖아요. 작년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어렵지만 계속 어렵고 하면은 당연히 돈은 더 많이 풀게 돼 있잖아요. 경기를 네네. 살리려고. 그러면 풀린 돈이 일반 실물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을 올리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은 주변 어떤 것도 요 물건 자체만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 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특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잖아요. 이제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주변에나 이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네. 주변도 보면 이만큼은 뉴타운 지정을 안에 돼 있어서 이거는 같이 움직이는 거라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네. 만약에 준다면은 역세권 주변에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들어와서 네. 특별한 형태가 들어와서 얘가 영향을 준다면은 그거는 또 이해가 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지금 여기에서 거리가 먼데 바로 여기 뭐 이 근처에 생긴다든가 그러면 또 영향이 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 물건은 이거든 특별히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 주변의 어떤 여건들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현재 상태로. 원래 이 출발 자체가 얘는 뉴타운이라는 호재, 재개발이라는 호재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거 플러스 보다시피 경기가 나빠서 수년 동안 돈이 풀어지면서 플러스 알파 더 올린 거죠. 가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몇 평 정도 갖고 계시죠? 26평짜리입니다. 자, 26평이단 말이에요. 자, 원래 네네네. 이쪽에 가재울 뉴타운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뉴타운 중에서도 많이 저렴한 동네예요. 서울시 네네. 전체로 보면은. 그러면은 과거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10년 이전의 얘기예요. 또는 네. 7, 8년 이전의 얘기. 그때 당시로 여기가 26평이 들어오면 얼마쯤 할까? 뭐 잘 가야 이거 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들은 26평 같으면 8억에서 10억대까지 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네. 그 얘기는 제가 보는 눈에는 재개발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밀고 올라갔는데 플러스 풀린 돈으로 인해서 또 밀고 올라간 거죠. 이것이 그러면 비단 얘만 해당되느냐? 아니죠.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 서울 시내 모든 아파트들은 이미 다 이렇게 돼서 올라간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더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이 다 올라가면 얘도 또 좀 올라가요. 이게 서울시 전체가. 그러나 다른 것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얘만 특별히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모멘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세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보니까 여기 뭐 서부선이라든가 네. 강북 횡단선에 대한 뭐 호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네.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예,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센트럴빌이 지금 센트럴빌이 현재 상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교통이 대중교통인 지하철과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근데 지하철이 서부선이든 그게 무슨 선이든 바로 집 앞에 어떤 지하철이 딱 생겼다. 그 선이 서울 더군다나 중심으로 강북의 중심이라든가 이쪽에 뭐 시청이나 이쪽으로 중심으로 또는 강남이나 중심으로 연결되는 선이 생겼다. 그럼 그건 무조건 호재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생긴다 하더라도 여기서 경기도로 연결되는 선이 생겼다. 이건 호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강북선이든 뭐든 그거는 특별히 얘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투자만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갈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짧게 할까요? 네. 이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네. 이게 3년 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으키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3년 뒤에 매도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무슨 말씀이신죠? 그 세금 관련돼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지금 3년 1가구 후에 1주택자인가요? 아니에요. 1가구입니다. 1주택입니다. 1주택자인가요? 그럼? 네네네. 그럼 1주택자면 지금 1년 살았잖아요. 네네네. 1년도 안 1월 달이니까 1년 살았네요. 네네네. 그럼 1년 더 있으면은 이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2년까지인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으니까 비과세 네네네. 된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 음.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님은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비과세 되는 시점에 가서 팔 거냐 아니면 그 중간에 팔 거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중간에 팔았을 때는 세금을 내잖아요. 네. 비과세 돼서 팔 때는 세금을 거의 안 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세금이 팔 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비과세 되는 시점까지 가면서 만약에 가격이 조정기가 와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떨어진 가격에서 비과세를 받을 거냐 아니면은 높은 가격에서 팔고 세금을 낼 거냐 이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네네네. 예, 이해갑니다. 그런 정도로 좀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네네. 이외에는 뭐 특별히 저라면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것처럼 1가구 1주택이고 1월 달이라면은 내년 1월이라면은 그냥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느냐 내년 1월 이후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소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30평대 40평대 같으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놓고서 고민을 좀 하시면서 시간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